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친오빠가 35살 남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1급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기숙사에서 같은 방 쓰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졸업하고 난 후 중복장애인 시설에 있다가 케어가 힘들다 하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집에서 케어가 어려워 정신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퇴원, 집, 퇴원,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곳마저 오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 처음 갔던 대학병원에 다시 한 번 더 찾아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조울증은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을 잘 할 때는 잘 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족 전체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갈 경우도 생기고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집에서 케어하시기 힘든 경우가 자주 생겨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등 연락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지만 찾아도 갈 곳이 없어서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치료 개념도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살이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 1급을 가지셨다는 거는 거의 안 보이신다는 거거든요. 1급이면. 그런데 이분이 중복장애를 가졌다는 거는 나중에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시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시각장애 1급이었고 고등학생이면 그 맹학교 같은 데 기숙사를 이용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맹학교에는 시각이 안 보이는 거지 다른 장애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 그러고 또 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갔더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받으셨다는 건 자폐성이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자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사람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모습을 자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티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생활을 되게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없어요. 갈 데가 받아주는 시설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갈 데를 찾는 거는 더 어렵고 이분이 그냥 생활을 웬만큼 잘 할 수 있는 중복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왜 발달장애인들의 그 하루 생활 설계하는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가끔은 되게 힘든 행동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자폐로 치면 굉장히 경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떤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저희 아들보다 훨씬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각장애라는 한계를 갖고 계시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사신 분들은 또 그 나름의 그 생활하실 수 있는 습득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애인이신 거니까 근로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일을 안 해도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들어가셔도 되고 그 활동지원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주간활동 서비스를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설계해 보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 요새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저희 아들 주간활동 서비스 시작해가지고 그게 저희 아들이 이제 4시간 근로를 하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1시 반에 퇴근을 했어요. 그럼 1시 반에 퇴근을 해서 그 활동지원 선생님이랑 시간을 짧게만 보내다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3시 50분, 4시면 집에 들어오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침부터 나갔다 오니까 너무 졸리고 좀 나른하니까 그 초저녁에 들어오자마자 막 뭘 먹은 다음에 자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끝나고 이제 쉬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또 막 뭘 먹어. 그러니까 자꾸 살은 찌고 새벽에 4시까지 막 안 자고. 그러니까 막 저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4, 5시에 잤으니까 아침에 8시쯤엔 늦어도 일어나야 되는데 깨울 때 또 고역이고 이게 막 너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저 주간활동 서비스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근데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제 6시까지 할 수 있거든요. 6시까지 하고 집에 한 6시 반쯤 오니까 그때는 얘가 만약에 저희가 퇴근을 안 해서 잠이 잠깐 들었어도 짧게 자고 일어나는데다가 얘가 아침부터 나갔다 온 활동 시간이 길었으니까 밤에 또 잠이 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여러 활동을 하잖아요. 다른 선생님 만나고 이러니까 얘가 밤에 잘 자가지고 제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시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가 기본형으로 하면 132시간이고 확장형으로 하면 170 몇 시간인데 그 기본형하고 확장형의 차이가 뭐냐면 확장형을 쓰면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일부를 그 주간활동 서비스로 넘겨야 돼요. 근데 기본형을 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안 넘겨도 된대요. 근데 시각장애 1급이시면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길게 받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넣으면 이분이 그 어떤 생활을 또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조울증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할 땐 잘한대잖아. 그러니까 자기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근데 그 요구사항이나 그러니까 욕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 장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경증인 상태일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에서. 그러니까 더 요구 사항이 많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더군다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힘든 거지. 본인 자체가. 예민하죠. 본인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승아 씨 말처럼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정말 습득이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거지. 계속 시설에 있었고. 근데 시설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잘 있으면 좋겠지만 본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본인이 어쨌거나 그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시각장애가 있고 하니까 본인이 더 요구하는 게 더 많았을 거거든.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힘들었을 거고 그 모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문제 행동일 수 있는데 어쨌든 활동보조 서비스도 시간이 많이 나올 거고요. 중복이고 시각 1급이잖아. 그럼 정말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발달장애로 받으면 어쨌든 주간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주간활동도 괜찮고 그게 처음에 일정하게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거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간단한 것들 먼저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말 우리가 몇 번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든 우리 오빠든 그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든 시설이든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봐요. 나는. 시설을 가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1대1로 그 사람을 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설에 활동보조를 넣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런 데에서 오빠가 행복할 수 없어. 어쨌든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형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역사회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전혀 모르겠다. 그런 정보를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설계를 해야지 정말 없는 데를 삐짓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거기에다 넣고 이렇게 좀 분리하겠다. 이거보다는 그 노력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활동보조 전혀 안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시설에서도 거부한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조울증이나 이런 것도 써주셨고 힘들 때는 생활을 주로 잘하는데
힘들 때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이 일상생활이 어렵대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이분도 사실은 어떤 서비스든 대면이잖아요.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로지원인이든 활동보조인이든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자 조력인이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이 당장 누군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분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저희가 앞서 맨날 많이 얘기를 다뤘었던 그런 이제 행동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 설계를 해가거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봐봐요. 고등학교 때까지 기숙사에 있었어. 나온 다음에 중증장애인 시설에 있었어. 거기 나온 다음에 병원을 왔다 갔다 했어. 가족들이 과연 이 사람을 얼마나 알지 나는 좀 그게 의문이 들어요. 맞아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과연 이 형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알고, 그러니까 왜 어릴 때부터 35살까지 부모하고 살지 않았잖아. 가족이랑 살지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살지 않은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모든 가족의 일상이 깨지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지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분이 정말 대화가 가능할 것 같고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사람들은 난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부모와 그 다음에 내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으로 나를 정말 인식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역을, 혹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보통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개 기관이 다 있잖아요. 각 지역에 뭐 강서구만 해도 뭐 몇 개인가? 5개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특화가 돼 있어. 맞아요. 어디는 지체, 맞아요, 뭐 맞아요. 어디는 시각.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고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활동 지원사로 근무하시는 사람 중에 시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각에 대한 이해가, 가족들도 없어. 가족들도 없고,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만약에 시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내가 만족하고, 이렇게 도움받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한테 되게 좋구나, 뭔가 되게 편안한 상태구나라는 걸 계속 이렇게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잘 지원받을 수 있게 본인도 곧 노력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상호적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을 알려주면 그 지역에 있는 활동보조 중개기관 중에서 시각장애 특화된 중개기관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럼 가면 그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받았으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받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다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을 알려줘봐요. 만약에 내가 활동 지원 이런 거 나 전혀 몰라. 그러면 일단 살고 있는 지역만 알려주면 그쪽에 갈 만한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개 기관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정말 세세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오빠분이 그러니까 잘 지원을 받아서 그게 뭐 사회활동이든 뭐든지 이렇게 사회활동 하잖아요. 하면 가족분들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국가가 그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에 살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존재로 사세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걸 탈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런 정보가, 지금은 그런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려줘도 소화 못해요. 소화를 못할 거야,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문의하고 하면은 다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그것만 먼저 일단 좀 한번 보내주시면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글쎄 하여튼 저는 또 이거 읽으면서도 또 울컥했어. 이분은 너무 힘들겠다. 정말 연주 씨 말처럼 난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숙사에 있었어. 그런데 기숙사에 보낼 때 이 사람이 인지장애나 어쨌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장애만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기능이나 정서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냈을 거니까 이 사람은 근데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잖아. 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정말 뭐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난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하다. 그건 신의 영역이지. 난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또 집에서 나를 뭔가 케어하기 힘들어서 어떤 시설에도 보냈다가 그 다음에 또 오니까 또 요양병원에 보냈다가 그렇잖아. 20살, 뭐 25살 이런 청년이 요양병원 이런 데 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드시겠지만 가족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살, 30살의 청년이 그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가족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지경이면 나는 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나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말하기 어떻게 보면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꼭 알려주세요. 정보가 없으시면 지역을 꼭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찾아보고 이렇게 정보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굉장히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저도 이제 저희 언니가 시각장애인 분들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정말 예민하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근데 우리는 안 보이면 당연히 불편하시겠지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리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분이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생활을 하는데 안 보이시면 얼마나 불편하실까만 생각을 주로 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습득이 가능하신 맞아요. 거예요. 그 다른 훈련이. 훈련이나 감각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장애보다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은 친절하게 하는데 사실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지, 맞아요. 그 앞에서 종주목을 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내가 들리는 것만으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고 정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실제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민감하게 하신다고 그런 걸 그러더라고요. 판단하려면 온갖 촉을 어쨌든 그럴 것 같아. 다 내세워야 근데 돼. 거기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힘드신 맞아요. 생활을 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짠한데, 어쨌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생활을 잘 하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물 복용하시는 거 병행하면서 충분히 사회생활 쪽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가족분은 생각이에요. 지금 되게 막막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예후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뭐 네 일 아니니까 쉽게 말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걸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정보가 없으시면 좀 보내주세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